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 세계 20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나라 중에 국민이 국가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고 머릿속에서 잠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지만 금방 어느 한 국가가 떠오른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건 북한일 것입니다. 뭐가요? 세계 여러 국가 중 국민이 국가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나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왜 국가의 말을 잘 들을까요? 자유에 대한 열망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부족해서? 아니면 그냥 국가로부터 통제받으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게 더 편하고 좋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북한 주민들이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건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국가에 대한 또는 국가 지도층에 대한 공포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당장의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국가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겠죠. 간혹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북한을 탈출하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순응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공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공식 나라명에 민주주의가 들어가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란 여러 학문적 용어를 사용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국가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국가에 철저히 반영이 되고 다수의 국민의 의중이 곧 국가의 의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냥 3대 세습의 독재 국가일 뿐입니다. 자, 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자유라는 말을 덧붙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처럼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말을 덧붙여 쓰는 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라고만 표현하게 되면 북한처럼 이를 잘못 해석하는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라고 사기를 치면서 사회, 인민, 수기, 참여 등 이념 노선과 그 방법론을 기준으로 저마다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헌법과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정확한 의미를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명문화해서 혹여 있을지 모를 국가 정체성을 바꾸려 하는 불순한 의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라는 이 두 가지 단어, 자유와 민주의 의미는 어느 하나가 상위에서 군림하며 다른 하나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즉 민주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유가 안 들어가도 된다? 반대로 자유가 들어간다고 해서 민주가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주의는 국민 스스로 선택의 권리와 책임의 의무를 갖고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권력의 행사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이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독재를 탄생하게 만듭니다. 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자유민주주의 타령이나 하고 자빠져 있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국민이 이렇게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국민인 줄 새삼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창궐 이후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와 충고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코리아 포비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 국가라는 불명예 국가가 되었을 때도 필사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듯
국가의 마스크 정책의 혼란이 연일 계속되었을 때도 물론 궁시렁궁시렁 거리긴 했지만 매주 정해진 날에 긴 줄을 서서 마스크를 공급받았었죠. 또 확진자라는 이유로 뭔가 대단히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가 고의로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아닌데 때론 개인 신상이 밝혀지기도 하고 동선을 비롯한 일거수일투족이 알려져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복절 연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서지로 몰리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했었죠. 그 부채의식 때문이었을까요? 본인들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피서지나 휴양지에 놀러 갔으면서도 휴가를 반납한 채 광화문에 모여 나라님을 규탄한 또 다른 국민들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피서지나 휴양지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 중 나라님들을 욕한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서방 국가들은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서양은 실패했고 동양은 선방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의 국민들은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의 코로나 봉쇄 정책을 거부하며 집회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 또한 남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 환자가 있는 병원에 가서 모두와 악수를 했다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일찌감치 코로나 방역보다는 집단 면역으로 정책을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서양인들이 얼마 전 사우스 코리아, 즉 우리나라 광화문에서 펼쳐진 풍경에 화들짝 놀랐던 건 당연한 얘기겠죠.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도 서울 도심은 차벽으로 뒤덮였습니다. 철제 펜스를 세우고 일정 간격으로 경찰을 배치해 광장 진입을 통제했는데 여기에 투입된 경찰만 180여 개 부대 1000여 명이었습니다. 재령 광경을 지켜본 외신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지안파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누빈 채도월 캐롤은 지금 서울은 말 그대로 미쳤다. 완전히 우스꽝스럽다라면서 그는 이런 건 처음 본다라고 신기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 서울 도심을 직접 누비며 이날 풍경을 직접 관찰한 그는 문재인의 트위터 계정을 링크하며 너무나 지나쳤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외신 기자들도 차벽과 철제 펜스에 둘러싸인 광화문 풍경에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로라 비커 서울특파원은 코로나 와중에도 집회를 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중앙광장의 모든 부분에 저지선을 쳤다며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다라고 하소연했고 채널뉴스 아시아의 이면숙 서울지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철제 펜스를 치는데 이곳을 걸어다니면 거리 두기를 할 수 없어 싫었다며 가능하면 오늘 광화문에서는 피해 있으라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밖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은 그저 미개한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좌파 성향 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한국정당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정의당마저 집회 시위 원천 봉쇄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목소리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2009년 판단이었음에도 방역이라는 핑계로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재인산성이라는 물리적 실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더 국민들을 옥죄는 것이 바로 시도 때도 없는 정부의 협박입니다. 일체의 관용도 기대하지 말아라. 반드시 손해배상시키겠다는 식의 살벌한 협박성 메시지들이 문재인을 비롯한 당국의 책임자들 그리고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밥 먹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 없이도 가능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형태의 정치적 의사표현조차 묵살당해야 하고 당연히 외신 기자들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행정력과 통제력이 중요해지고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손해를 입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치적 득을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려 든다면
이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국민이 국가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말을 국가가 듣는 민주주의의 참뜻, 그리고 국민 스스로 선택의 권리와 책임의 의무를 갖고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의 자유, 이 두 가지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을 워딩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방역체계를 개인의 자유를 부여하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들리기에 따라선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그것도 한시직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에게 아주 큰 뭐라도 하사하듯 국민에게 자유를 더 주겠다라고 들리는데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를 장관이 더 준다고 말하는 것, 이런 독재스럽고 권위주의적인 발언을 문제 삼지 않는 국민이 저는 너무 더 걱정스럽습니다. 방역당국이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추기로 했죠. 국내외 전문가들은 백신과 관계없이 올겨울에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유를 더 주겠지만 책임을 더 묻겠다라는 이 말은 무한 책임을 지는 국가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핑계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려는 의도성 짙은 발언이 아닌지, 또 책임을 더 묻겠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국가가 하라는 대로 군소리 없이 지난 9개월가량을 희생해왔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